제가 질문하는 입장이다 보니 답변하는 연습이 별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아니에요. 토픽 자체가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는 사실 많이 고민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저는 그냥 저도 교문하고 전공할 때는 그냥 뭔가 그때는 좀 환상 속에 빠져 살았거든요. 현실적인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저만 혼자만의 그 세계에 빠져 살다가 이제 막상 딱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이제 뭔가 일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본 건데 안 해봤는데 뭔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또 인문학적인 가르침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 아무래도 인문학적으로도 되게 이 가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되게 실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글쓰기에 대한 욕심이나 좀 더 재미있는 게 아직까지 발굴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컨텐츠가. 네, 그런 부분을 잘 그런에 하면 재밌겠다 해서 처음에 지원을 기자 생활 하시면서 가장 흥미가 있다기보다 좀 흥미가 가는 종류의 기사거리는 어떤 종류의 단순히 뭐 전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기자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기사거리는 좀 특별히 흥미가 간다. 사실 미술계에는 막 그렇게 막 쇼킹한 뉴스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많이 의외로. 네, 전시 소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어떤 분이 전시되고 어떤 분이 전시하고 그게 80% 정도고 뭐 시인 기사, 페인 기사, 뭐 기관 설립 기사, 그런 게 달아서 사실 그렇게 막 뭐 자극적이거나 그런 뉴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관심 가는 건 아무래도 어쨌든 작가를 소개하고 저는 그런 인터뷰를 사실은 매달 진행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매달 인터뷰 기사를 좀 많이 해왔어요. 첫 해는 좀 뭐랄까 미술 작가분들보다는 이렇게 미술계 전반적으로 문화까지 넓혀가면서 그런 어르신이나 좀 미술계 인사분들을 인터뷰했었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작가 선생님들을 인터뷰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좀 작품을 볼 때 물론 작품 그대로도 되게 가치가 있지만 또 작가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듣고 작품 볼 때 더 의미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의미가 커지기도 하고 의미가 상세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작가를 딱 만나면 의미가 없었구나.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작가니까 되게 정말 좋아하는 작가 원래 되게 막 잘 찾아다녀요. 너무 좋아하면 가서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막 얘기하면 작품 너무 좋아서 막 가다가 돌아가지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작품에서 받았던 그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작품이 다르고.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작품 보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정말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가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더 동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작가분들 뵙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이렇게 잘 물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못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인터뷰 기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작가 이해하는 대로.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할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사실 말과 그림도 다르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작품이랑 자기에 대해서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그걸 서투른 분이 계세요. 근데 작가가 물론 말을 잘 해야 될 그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말을 잘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자 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미술 기자로서의 보람을 주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 기사의 가장 기본적인 독자는 그 작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뷰 2가 가장 첫 번째 독자잖아요. 그분께서 그래도 글을 잘 읽었다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실 때 저도 잘 읽었습니다. 아까 잘하는. 오자마자 잘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보람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구매하시고 네. 혹시 이렇게 약간 후회가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작품 구매가 아직까지는 전 후회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돈을 쓰면 다음에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는 돈의 그 여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더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좀 스스로 바꿀 거면 그런 거 아직까지 저는 네. 네. 뭐 장미한 후회할 만큼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두 양쪽 다 좋은 건 마찬가지니까. 네네. 후회? 글쎄요, 좀 더 지나면 후회. 수습을 할 걸 그런 거. 수습을 할까요? 그러면 가장 요새 구입하셨던 것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가장이죠. 가장이랑 바로 아니 뭐다 하나하나 다 이 스토리가 있어서 아. 네. 뭐 보람? 아니 제가 여동생이 둘인데 네. 그 바로 밑에 동생은 연년생이라 네. 걔가 저보다 이제 결혼도 사회생활도 먼저 하고 결혼도 먼저 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자 그 형제는 네. 결혼할 때 제가 학생이어서 아. 뭐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난 뒤에 저는 또 선물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는 스타일이라 그림 선물했거든요. 이거 못 봤어요? 아니요, 되게 좋아했고 나중에 네. 어떤 작품이요? 한성필 아무 작은 작품. 와. 작은 작품. 네. 총몇 점을 그럼 가지고 계세요? 15개. 예. 작은 작품, 한성필 작품, 작은 작품. 예. 그리고 밑에 동생도 걔가 그 가전제품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오빠가 보통 뭐 냉장고 해주거나 뭐 세탁기 해주거나 그런데 회사에서 임직원값 다 싸게 할 수 있어서 네, 해줄 게 없어서 그림 선물했는데 그때는 그 작가는 매기 테일러 예. 그 작가 작품도 아주 작은 작품을 예. 해줬는데 마침 전시할 때 한국에 와서 네. 같이 갤러리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네. 해주셔서 아 내가 이 작품을 동생 결혼 선물로 사려고 하는데 뭐 작품 얘기도 해주고 동생한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잠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영어로 얘기해 주신 걸 큐레이터가 전해서 그래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전하면서 작가분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이렇게 했다면서 그걸 주니까 더 그러면 그 작품에 애착이 더 많으니까. 네네. 네. 아, 인터넷에서 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사진 작품. 네. 보람이 있었어요.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는 이렇게 평이나 네. 그런 것을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네. 남 얘기도 잘 안 듣고. 그런 편인데, 옛날에 영화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예. 이렇게 뭐 영화 소개하고 리뷰 같은 거 보면 너무 막 기자들이 예. 개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평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좋다 막 하는데 네. 가서 누가 너무 좋은 차 좋구나. 아. 그 마케팅 회사에서 돈 되게 많이 줬구나. 네. 그런 아. 얘기가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 예. 그나마 미술 쪽의 그 잡지나 그런 거에서는 네.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미술 잡지는 되게 전반적으로 뭐랄까 되게 영화 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악평도 나오고 네네. 호평도 나오고 미술 잡지는 거의 다 호평이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좀 아쉽지 않나. 사실 이렇게 안 나오는 아예 기사 자체가 안 나와버리는 예,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아까 작가분이 질문 던지고 가셨는데 그 전시나 이게 작품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기사가 뜨잖아요. 네.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던가. 네.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뭐 기사 읽어보면 약간 과장된 느낌. 네. 너무 이렇게 사고 네. 결탁해서 예. 그런 기사를 보시면 기자로서 약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미술 기사. 되게 유명한 질문. 네. 심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예, 곤란하게 패스하셔도 돼요. 뭐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다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기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랑 예 뭔가 좀 많이 얘기가 되신 기사구나. 사실 저는 매달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시나요? 어려우시면 대답 안 하셔서. 네. 아무래도 작가분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 하신 거 같아요. 네. 좋네요. 더우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긴장하시고 더우시고. 아니요, 저희가. 작가님께서 긴장하는 거. 네. 그리고 저녁에는 네. 같이. 최근에 눈여겨보는 작가 작품이 있는지, 언젠가 쟤를 이렇게 마음속에 몹시야. 빼고. 아니, 저는 그 자화상 너무 전에부터 제 작업에. 네, 그 자화상 괜찮으신 것 아까 같아요. 되게 이 좋아해요.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네. 짜게 별판. 아니 근데 사실 되게 저가 스크립트에서는 예스를 하시고 네. 세부적으로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그 의뢰를 하시고 네. 일단 되게 좋았어요. 물어본 사람이 있네? 내 작품이 상업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나? 막 이런 거 한편 생각하면서 네. 그날은 전혀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말씀 못 드리고 보내고 계속 한 이틀을 고민했어요. 정말 네. 계속 막 작가님 계속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 너 어떻게 해? 작품의 가격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드리면 그게 약간 웃더라고요. 호당 얼마 이렇게 얘기해서 굳이 비용을 큰 거 써봐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기준을 정해? 네. 왜냐면 내가 아직 마켓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의 가치를 나도 잘 모르겠고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옆에서 한 사람들 얘기 듣고 해서 했는데 하면서도 네, 이게 네, 네. 높은지 낮은지도 내가 기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팔아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오히려 거절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약간 다행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조금